오비이락, 오비이락, 까마귀오, 까마귀오, 날비, 날비, 배리, 배리, 배나무 할 때 배입니다. 배리, 떨어질 락, 떨어질 락, 떨어질 락. 해석은 오비, 까마귀가 날자 이락, 배가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의미는 일이 공교롭게 겹쳐 일어나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일이 공교롭게 겹쳐 일어나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 자, 그런데 아까 세 번째 글자 배리자락 있죠. 배리. 배리자인데 오비리락이라고 않고 오비이락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바꾼 겁니다. 이자라는 말이 있죠. 이자,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걸 이자라고 하죠. 그것도 원래는 리자입니다. 리자. 이롤 리자, 이익 리자인데 리자라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리을이 문장 앞쪽에 올 때는 이응으로 변하는 두 법칙 있죠. 원래 리락인데 이것도 이락이라고 바뀐 경우입니다. 오비이락. 첫 번째 그림 볼까요? 까마귀가 배나무에 앉아서 벌레를 잡아먹고 날아가는 순간 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주인이 보았다면 주인은 까마귀가 배를 떨어지게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없었어도 그 배는 그 시간에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우연히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시간과 배가 떨어지는 시간이 겹쳐 일어났고 그것을 주인이 보아서 까마귀가 누명을 쓴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일이 공교롭게 겹쳐 일어나서 의심을 받는 경우를 오비이락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가벼운 경우라면 잠시 마음 상하는 정도겠지만은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범죄를 저질러 사형당한 사람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TV에 소개되었던 한 사건을 볼까요? 우리나라 중소도시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 둘과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단란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였습니다. 3층에는 6식구가 단란하게 살아가는 공간이 있었고 2층은 학원하는 분에게 세를 주었고 1층은 이 부부가 운영하는 가방과 모자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이 건물의 계단에서 2층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성폭행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경찰은 이 집의 젊은 주인을 의심하고 성폭행 당한 학생에게 대질 신문을 합니다. 이 학생은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란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집의 젊은 가장을 범인으로 구속했고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됩니다. 이 집 가장이 무죄임을 항변했지만 범인으로 몰아 감옥에 가게 했던 경찰은 사건을 해결한 공으로 승진했고요. 이들이 살던 작은 소도시에는 소문이 퍼졌고 모든 사람들은 이 집 식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집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학교에 다니던 아이 둘은 지역사회의 손가락질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다른 도시의 친척에게 보내집니다. 모두 젊은 가장을 욕할 때 부인만큼은 남편의 결백을 믿고 무죄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부인은 3층짜리 건물을 팔아 변호사를 사고 남편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이 집의 젊은 가장은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젊은 가장은 무주임이 밝혀져 감옥에서 나왔지만 이미 집안이 풍비박산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돌아가셨고 3층짜리 건물은 변호사 비용으로 다 사라졌고 학교에 잘 다니던 착실한 아이들은 성폭행범의 가족이라는 낙인의 인생이 이미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무주임이 밝혀졌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피한다는 것이었지요. 이들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경우는 그나마 무주임이 밝혀진 경우이지만 죽을 때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간다면 가슴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억울한 누명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산 사람으로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한국과 전주 비빔밥을 좋아했고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한 마이클 잭슨은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입양한 아이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죽을 때까지 아동 성추행범이란 수식어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난 후 성추행을 당했던 아이가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친부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거짓이었다고 실토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요즘보다 옛날에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오직 몸조심하는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의심받을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한 사람을 범인으로 엮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테지만요.